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날씨가 아주 밝고 환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날씨가 오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추웠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도 있구나. 그런데 너무 오래 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어찌됐든 간에 한참 추울 때는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언제 오나 싶었습니다만 다시 날씨가 풀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우리가 한동안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나와서 불편함을 겪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요즘에 다시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와서 상당히 참 고무적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개정세법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그 취득세법도 좀 이따가 양도소득세법을 다 한 다음에 취득세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 개정세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올해 2021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싶어하고 또 궁금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막 뒤죽박죽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제가 좀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도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검토를 좀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하루 만에 이제 뒤집어졌죠. 정부 여당에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여당의 의지는 일단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선거를 틈타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이 내용은 그 지난 2020년 9월 17일 발표 자료를 요약을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신년 새해인 21년 1월 6일 수요일 날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마다 발췌를 해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 계산 시에 분양권이 포함이 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분양권에 대한 그 주택수 산정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았었죠, 그죠?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간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러던 것이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자꾸 급등을 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투기 요소로 봐서 사실상 분양권을 주택수에, 이게 권리의 형태잖아요, 그죠? 어떤 유형적인 물체가 없는 권리 형태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시기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의 주택수 계산 적용 시기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제상의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이 포함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제상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라면은 이때부터 이것은 나중에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분양권을 하나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양도할 때 2주택이 되겠죠. 자, 양도할 때 2주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1세대 1주택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의하셔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 분양권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분양권 자체를 먼저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한다. 자, 먼저 첫 번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가 된다.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적이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그런데 무슨 세금을 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거래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은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다 나면은 세금을 내게 되면 이때 우리가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돼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2020년까지는 이 보유만 하면은요, 이렇게 보유 연수에 따라서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자, 이거는 올해부터예요. 올해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같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공제 비율이 최종적으로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유는 10년 이상을 했는데 거주를 만약에 3, 4년을 했다라면은 12%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0%와 여기 자, 보유가 40%와 거주 12%에서 52%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부터 매도하는 1세대 1주택자, 즉 고가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보유 연수는 길어도 만약에 거주 연수가 얼마 안 된다라면은 상당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에서 우리가 조금밖에 못 받는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미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작년에 2020년까지 1세대 1주택자는 매도를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많이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죠. 만약에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세대 1주택자가 매도 계획이 있었다라면은, 그렇다라면 그런 분들은 이미 작년에 매도를 했어야 된다. 타이밍 자체가 이미 늦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예로 또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리고 거주 기간이 2년에서 3년인 경우는 20%를 적용한다.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칸입니다만 2년에서 3년이면은
거주가 8%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유 12%와 거주 8%에서 2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었죠. 작년에 기회를 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것이 이 기간 자체가 좀 짧지 않았느냐. 작년 2020년 7월 28일 날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한 6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기간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짧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간에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보유와 거주 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올해 이후부터 이렇게 매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뭐 불합리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 자, 주택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포함을 해서 또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 단기 부분과 그 다음에 다주택자, 즉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단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1년 미만 그리고 2년 미만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올해 6월 1일부터는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이 모두 70%입니다. 양도소득세가요.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모두 60%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하나 좀 다른 게 있죠? 자, 다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택과 입주권은 기본세율을 갑니다. 이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6%에서 45%를 얘기하죠. 우리가 작년까지는 42%였었는데 올해부터는 45%를 적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6%에서 45% 구간, 이것을 바로 기본세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즉 6에서 45% 구간으로 가는데 이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도, 즉 3년을 보유하고 있어도 60%란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권은 사실상 등기치기 전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보면은 아주 중과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분양권으로 투자를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실거주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매도를 하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런 아주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이 이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소용이 없다, 별 그렇게 소득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이러한 투기적인 어떤 요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높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보게 되면은 많이 투자자들, 투기꾼들을 뭐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점도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음성적인 어떤 거래도 있을 수,
고개를 들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주택자의 개정세법을 보게 되면요, 일단 이것도 역시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것을 간과하는데,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2주택자부터 우리가 다주택자라 그러죠. 2주택이요. 자,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가 세율을 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2주택자는요. 그리고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최고 세율 구간이 6에서 45%라고 보면은 이 45%가 자, 45%가 최고 세율 구간이라고 보고, 플러스 2주택자이면은 10%, 그러면 5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45% 플러스 20%면은 65%가 되죠. 그런데 개정세법으로 올 6월 1일 이후가 되어버리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최고 세율로 따진다라면은 45% 2주택자가요, 플러스 20%, 그러면은 65%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3주택 이상자는 45% 플러스 30%가 되면은 75%가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따라붙는 부가세까지 합하게 되면 이거 이상의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낼 수밖에 없다. 이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나중에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이나마 언급을 하자면은 자꾸 막아놓으면은 어디 나갈 데가 없죠, 그죠? 흐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이해부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좀 정책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이 세율을 아까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표로 잠깐 보게 되면요,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70% 세율,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을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60%의 세율,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기본 세율, 즉 6에서 45% 구간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분양권은 다릅니다. 이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분양권이 2년 이상 있는 게 있느냐? 많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꽤 될 수 있습니다. 2년 반,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입주까지가 약 빠른 것은 2년, 또 2년 반 이런 정도로 가게 되는데 3년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이 단기 투자는 아무리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가격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소득세로 많이 환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다. 과연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금이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세율을 강화시킨다고 해갖고 이 시장에서 다 빠져나갈 것이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세대 2주택자가, 즉 1주택 플러스 1조합원의 입주권이라든지 또는 분양권을 갖고 있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데, 이게 보유기간별로 이렇게 기본세율로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20%를 추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자, 예를 들어서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요 전부 합해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는 일반 지역에서는 6에서 45%이지만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기본세율 플러스 30%포인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봤다시피 여기 우리 기본세율 구간이 있었죠. 이 기본세율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2월까지는 6에서 42% 구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초과는 모두 42%로 이렇게 세율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기본세율로 가죠. 주택과 조합원의 입주권요. 근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이 5억 원 이하는 40% 구간 그대로 있고요. 5억에서 10억 원 이하가 42% 구간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됐고, 다시 10억 원 초과는 45% 구간으로 이렇게 하나의 또 세율 구간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의 주택과 그리고 입주권에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것이죠. 분양권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6월 1일부터 바뀌어지는 그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우리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